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고요. 네, 전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 0.5%, 그리고 러셀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자, 특이한 점은 어제 비트코인이 5% 이상의 강한 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즉, 자, 이틀 전에 우리가 월요일에 아시아 시장 열리면서 폭락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떨어졌던 부분을 모두 만회하고 회복하는 유동성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6% 이상, 사실 5% 이상 과거에 올랐던 적도 크게 없어요. 25년도 6월 달에 한번 이렇게 올랐고요. 그 직전에 올랐던 거는 25년도 4월 달에 한번 올랐습니다. 즉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과하게 밑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후로 뒤따라서 얼만큼 더 상승이 나왔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도 그냥 하루짜리 반등이고 다시 한번 더 쭉 빠질 거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라 이거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정말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나스닥도 똑같이 4% 5% 올라가나요라고 한다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네. 요즘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보단 상승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는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어제 QT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QT가 종료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는 좀 기대감들이 있어서 좀 비트코인 위주로 좀 상승이 좀 진행된 곳도 있고, 추가적으로 엔캐리 이슈가 생각보다 바로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뭐야 실제로 너네 엔캐리 이슈 있을까봐 막 미리 매도 쳐놨는데 막상 아시아 시장은 전혀 밀리지도 않고 뭐 나스닥도 전혀 밀리지도 않고 코인만 밀렸네. 이게 뭐야? 나 다시 살래? 이런 매수세들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QT 종료가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 QE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네, QT 종료는 양적 긴축, 즉 시장 유동성 흡수를 그만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어제부터 시장 유동성 흡수를 딱 끊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채와 MBS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동성 흡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게 대략적으로 최소 FOMC는 지나봐야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밀렸었기 때문에 코인 위주로 좀 상승장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코인 위주로 상승장이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빠질 때에도 사실 이 추세 하단을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90K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 무난한 반등이 출현했다라고도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90K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자, 이 구간 저항 구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 했던 구간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에요.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을 때 이 보라색 선, 이게 마지막 448일선이거든요. 이걸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직 전고점 직전에 이 고점 구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뚫어냈네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편이 낫겠죠. 하나 크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모아가고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대략적으로 쉬었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96K에서 100K까지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증시나 아니면은 뭐 코닐, MSTO 등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대신에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라 한번 눌렸다 간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과매도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스트래티지가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좀 과해요. 네.
자 실제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65만 개로 550억 달러 규모고 이거는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스트래티지 시가총액보다 지금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낮아요. 근데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매각하면은 스트래티지 시총보다 높다. 이건 그러면 스트래티지에 '아 이거 프리미엄이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래티지 기준으로 220불, 200불에서 220불 정도까지만 상승이 열려 있어도 실제로 차트대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상승이 이루어져도 막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더니 모든 것을 다 메꾸는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래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하게 눌렸잖아요. 과하게 눌리고 나서 이제서야 한번 반짝 반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반짝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더 상승이 나오면서 최소의 종목이 21선이나 본인이 이렇게 대략 한 220불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의 하단 상단까지만 반등이 나와 주더라도 이 상승이 MSTU 기준에서는 막 30% 40%씩 나올 것이기 때문에 MSTU를 잡아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럼 이 기준에서 MSTU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망치형 캔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MSTU가 눌리더라도 결국 목표가는 1.5불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고 그러면은 MSTU 기준에서도 뭐 30% 40%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10%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는 아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빼겠냐?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 빼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종목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걸 좀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렸다가 빠지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일륜적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여기도 여기 이만큼 기술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빠져야지 어떻게 올리고 반등 나온 거 하나도 없이 주구장창 빼는 것만 나올 수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관련주들은 좀 좋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솔라나가 9%씩 급등이 나왔던 시장도 사실 오랜만에 보죠. 네. 그래서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추세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자 한 270불 정도에서 한번 맞고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260불 정도 지지 받아주면은 300불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코닐 기준으로 우리가 순화해서 보자면은 대략 한 21불, 22불 정도 그리고 17.5불 다시 한번 더 26불 정도까지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코닐 같은 경우 목표가는 26불 열어놓고 예, 26불까지는 한번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을 떨어지는 거지. 지금 뭐 올랐다고 막 급하게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죠. 예,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랑은 다르게 증시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보다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자, 일단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4시간 봉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증시 기준에서도 좀 돌아오고 있는 기분이긴 해서 일단 다행이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횡보 중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을 횡보로 녹인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단기 과열권이든 스토캐스틱이 쉬어간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네, 이렇게 쉬어갈 때 사실 큰 리스크가 없죠.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과매도 전반적으로 빅테크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자 SPY 기준으로도 약간 눌려도 670포인트 정도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정고점까지는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과하게 밀려도 여기까지 한번 주고 나면은 정고점 한번 준다라는 거예요. 즉 나스닥이 실시간으로 막 와장창 무너지더라도 이게 무너질 거면은 진작에 이런 데에서 무너졌어야 돼요. 진작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어야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와장창 무너지기보다는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소 이 더블탑 패턴을 한번 증시가 만들고 나서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오지 바로 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는 해요. 네. 음 네. 그래서 크게 사실 리스크가 없는 시장이고 전반적으로 좀 올라줘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답답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인제 좀
이제 그래. 인내할 만큼 빠졌다. 감내할 만큼 빠졌어. 이해할 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지금 나비타스인데 자, 나비타스뿐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 패턴 자체가 제가 몇 번째 설명드리고 있는지 진짜 입이 아파서 저도 답답한데 뭐 나비타스, 실스크, 뭐 퀀텀 사이 그리고 뭐 펠러다인, 아처, 에비에이션 그리고 뭐 포엣, 예? 마라홀딩스 그러니까 이게 코어 이브 등 뭐 로켈랩, DXYZ, 또 뉴스케일 파워 이게 뭐 레코스텐즈나 다 포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섹터가 너무 달라요. 이 종목들 모두. 자, 세 가지 말합시다. 세 가지인데 하나, 이 모든 종목들은 섹터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목들이 모두 중소형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당연히 M7 제외하면 다 중소형주일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얘네가 실적이 안 나왔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진짜 그래. 실적이 안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당연히 PBR, PER이 높은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로켈렛 같은 경우나 뭐 아처나 이런 것들 다 실적이 그래 그래 뭐 아처도 이번에 뭐 목표가 하향 뉴스가 나오긴 했다만 로켈렛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양자 섹터들 이번에 다 실적 다 잘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못 나와서 빠지는 종목들 뭐 뉴스케일 파워처럼 이런 건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이 공통적으로 다 와장창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것은 한 종목이 한 개별 종목이 한 개별 섹터가 하나의 이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재료로 떨어진 건데 이 공통의 재료가 결국 금리나 기대감이 인하 아니었냐. 근데 지금 12월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후로 연준 의장도 이후로 금리 비둘기파 참 진짜 케빈 에셋 진짜 무튼 좀 답답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간봉 기준에서는 이미 이평선 지분시켜 놓고 위아래 방향성 열어주려고 끝내고 있고 지금 일본 기준에서도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21선까지 결국 기다리고 있어요. 21선까지 기다리고 나서 위로 치고 올릴 거면 그래 이거 치고 올려라. 이거 12월 3일 한 5일, 8일 이 사이 정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래 올려라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좀 답답하죠. 네. 올릴 거면 그냥 빨리빨리 올려라 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패턴은 이때랑 좀 비슷해지고 있기는 해요. 네. 최대한 인내해서 기다리면은 21선이 기다려지고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뒤에서 슈팅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1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치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나비사스만 우리가 보더라도 나비타스는 지금 구간에서 진짜 8.8불대 돌파 나와주면은 뭐 9.7불에서 12불 이 구간까지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지수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눌릴 때 이런 중성줄도 눌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실제로 지금 소폭 눌렸다 가져가는 이런 좀 무빙을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눌리더라도 상승은 나온다라고는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답답한 흐름들이 있어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뭐 테슬라나 아이온큐나 이런 것도 좀 봐드릴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435불 이 구간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테슬라 435불을 돌파를 해줘야지 500불 위로 올라가는 구간의 마지막 구간이고 435불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눌려도 410불대 이탈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돌파가 나오면서 470불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 점은 테슬라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테슬라는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지지받아놨기 때문에 큰 리스크로 보지 않고 뭐 4시간 봉으로 확대하더라도 지금 구간 약세 패턴이라고 사실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마지막 저항 구간 소화 구간이죠. 여기 50일선 걸려있죠. 이 50일선 돌파하는 흐름 435불 나오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저항 이평선들 위로 모두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좀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다르게 보면 여기서 이평선 모아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이평선이 여기서 모이는 거죠. 지금 바로 쏘지 않더라도 테슬라는 대략적으로 12월 10일 전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보이네요. 네.
기간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12월 10일. 네. 자,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저 패턴이랑 똑같아요. 나비타스랑. 네, 지금 하락추 상단은 돌파해 놨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또 와장창 빠지는 하락을 염두하진 않을 예정인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 눌리는 것은 42불에서 44불까지는 괜찮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구간 왜 괜찮냐면은 결국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보여요. 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 보고 있어요. 안 눌리고 돌파 나와주면서 48불 뚫어주면은 진짜 최고 베스트죠. 아. 자, 지금 이 종목도 50일, 20일선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21선을 돌파를 해주면 이후로 상승 추세로 좀 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50일선, 11선을 돌파했을 때는 어라 이거 하락 추세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캔들이 21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평선들이 21선을 돌파할 때는 어라? 이거 그거 끝났다라고 봐요.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고 봐요. 지금 상승 추세 진입 바로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뚫어내고 나와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참 올라갈 때도 됐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동일한 패턴이죠. 네. 약세 패턴이에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힘이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24불대를 위로 돌파해 주면은 단기적으로 27불까지 상승이 열려 있고, 27불을 돌파해 줘야지 이후로 31불대까지 열려 있는 구간. 근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 이게 지금 뭐 동일하게 22선이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다리는 곳이 어디? 12월 8일이나 뭐 5일, 8일, 9일 이 정도가 지금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월 8일까지는 홍보가 나와도 문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후로 이평선이 강하게 집중됐을 때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더 올라가는 힘만 더 강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좀 답답해요. 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 위에 매물대들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올라가면 여기서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겠지. 근데 이 매도세가 나오려면, 그래 아까 나비타스 차트도 그렇고 하지만 여기까지 여기 사람들이 매도를 치려면 최소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지. 이 정도까지는 올려도 이 무방하잖아요. 아이 참. 막 바로 우리가 이 정고점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한 20% 정도 상승 정도는 기술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아유 진짜. 진짜. 아유. 어제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5%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5%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 있기는 어렵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24불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디웨이브 퀀텀도 동일하게 이 21선을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일하게 기다리면은 12월 5일, 8일, 9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평선 만나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예. 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과 동일한 패턴으로 기다리면은 12월 5일, 8일, 뭐 9일 이 정도 기다리는 구간 정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자리는 만들어 놔서 치고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 퀀텀사이나 당연히 퀀텀 컴퓨팅도 동일한 패턴에서 위에 이 3대장들이 올라가줘야 이 뒤에 있는 종목들도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양자 섹터 이 정도로 보고요. 자, 댓글 통해서 음, 로켓랩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로켓랩은 자, 로켓랩도 결국 패턴 똑같죠. 자, 고점 대비해서 과하게 밀렸고, 자, 로켓랩이 실적이 괜찮아서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매물대는 있을 거고 여기 위에도 매물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매물대가 여기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전에 본인이 지받았어야 될 매물대보다 과하게 쏟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등은 이 매물대 하단까지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48불, 50불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주고, 그리고 빼야죠. 그러니까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빼더라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해서 빠지더라도, 그래서 뭐 28불이나 20불까지 밀어내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좀 반등은 나와야죠. 반등은 50불까지 반등. 이거는 로켓랩뿐만이 아니라 뭐 포획도 동일해요. 뭐 여기서 빼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뺄 때
뭐 당연히 빼면은 뭐 3불, 5불 포인트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 반등이 나올 때 이 지금 4파동 반등 나오는 거 겨우 4불에서 4.6불 겨우 이거 나오고 4파동 반등 끝. 4불에서 4.6불까지 4.8불까지 겨우 이 상승 하나 놓고 0.8% 0.8불 상승 올려놓고 아 이거 4파동 상승 끝났어. 그리고 빠질 때는 4불이 2불까지 빠지는 이러면 하락을 준다? 이거는 진짜 그게 빠지더라도 올리고 한 요만큼 주고 그만큼 빼라. 뺄 거면. 그러니까 뒤에서 한 50%뺄 거면 이 구간에서도 50% 상승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50% 이렇게 뺄 거면 그래서 2불까지 진짜로 빼고 예? 실제로 전형적으로 A, B, C, D 아이고 응? 이거 진짜 답답해가지고 1, 2, A, B, C, D 2로 뺄 거면 빼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50%뺄 거면 최소 50% 상승 내놔라는 거예요. 아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일륜적으로 이해가 가지. 아니 상승은 겨우 30% 그것도 저점 대비해서 30%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라 이거 살까 말까 할 때 치면은 지금 이거 9% 10% 올랐어. 9% 10%. 포획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근데 뒤에서 뺄 때는 와 종결 끝났으니까 50%뺄 거야. 실질적으로 오른 건 막 10% 1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진짜 인간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제가 답답해서 좀 예, 억양이 높아졌는데 사실 직전에도 과하게 쏟아지고 나서 막 바로 일륜적으로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오면서 실제로 21선 기다리고 21선 올라타면서 지지라인 받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그런 패턴을 기다리면은 21선 돌파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천천히 기다릴 필요는 있긴 해요. 근데 결국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유자분들이 아 결국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하자가 아니라 아 올라갈 거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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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부터가 좀 간절한 예, 구간 드린 거죠. 예, 코어 2부 같은 경우도 빠져봤자 지금 70불 때 초반 65불 때 후반 지지 받으면은 이거 100불에 지금 개파락 보이잖아요. 이 갭은 매크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뭐 이거는 줘야지. 이거는 여기는 한번 줘야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분이 좀 월등히 넘었네요. 네. 코인 관련주인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동일한 패턴에서 20에서 추세 상단 구간인 34불대를 돌파한다면은 좀 좋은 흐름이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좀 돌파가 나와줘야죠. 네. 좀 과하게 쏟았기 때문에, 네. 과하게 쏟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종목들 4시간 봉으로 우리가 땡겨보면은 뭐 뉴스케일 파워를 포함해서 아까 음, 분석 요청했던 뭐 로켓랩도 그렇고 로켓랩이 상장하고 나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졌던 적은 25년도 3월달 관세 때 이후로는 없다. OBV 동포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포함해서도 지금 그렇지만 이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간 적들이 크게 없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진짜 과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멤버십 통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자 과하게 빠져도 좀 우려하지 말자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다 무빙 진행 드리면서 자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ISM PMI나 이런 것들 발표할 때도 모두 좀 실시간으로 매크로 데이터까지 분석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증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가입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